그 한국인 게놈 지도 완성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산업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놈에 대해서 좀 생소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나라 이제 말로는 이제 게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지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기 학생들한테 인간 게놈 이렇게 얘기하고 휴먼 지놈 이렇게 얘기해야지, 잘못해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굉장히 망신당할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에 37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의 그 핵 속에는 DNA라고 하는 긴 실이 있습니다. 그 실에 결국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게놈이고, 그러한 그 정보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결국 그것을 가지고 그 개인의 질병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업으로도 그렇고 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되고, 그런 것을 갖다 정밀의학, 정밀맞춤의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아주 잘 맞는 의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그 생명에는 그 설계도가 항상 그 물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자크 모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인데, 칼 같은 것을 보면 칼의 설계도는 그 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대장장이의 머릿속에 있거나 또는 어디 다른 종이에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모든 생명은 그 자체의 설계도를 몸 안에 갖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설계도가 40억 년의 단세포로부터 온 그 생명의 역사를 그대로 다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정말 피조물로서 자기 몸의 그러한 설계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주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는 정밀의학이라는 데까지, 의학에까지 연결이 돼서 실용적인 데까지 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라는 점에서, 지놈 분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서 인간 게놈 계획에서부터 인간 게놈 계획,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결국은 프리시전 메디신까지 어떻게 연결됐는가 하는 얘기, 그리고 이것들이 왜 지금 이렇게 가야만 하는가. 예를 들면 이것이 기술이 좋고 그래서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인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21세기에 엄청난 사회적인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의료비의 상승이 이제 굉장히 상승되고, 이것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의 거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가나 선진국가를 다 막론하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먼저 제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 그러는데 페노타입이라 그럽니다. 지놈 안에 있는 것, 이제 게놈 안에 있는 것들은 유전형이라 그러고, 유전형과 밖으로 나타나는 표현형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씩 좀 본다면, 왼손잡이가 한 17%가 되죠, 인구 중에. 그 다음에 이제 귓바퀴의 모양도 굉장히 사람마다 달라서 좀 특수한 귓바퀴를 가진 사람들이 44%나 됩니다. 그리고 서양인과 우리 이제 한국인, 동양인이 상당히 다른 점은 이 귀지가, 소위 이어왁스라고 하는 기지가 물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봉으로 이제 귀지를 이제 소재를 하는데, 우리는 귀 파괴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메일 볼드니스, 남성형 대머리라고 하는 것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56%가 가족력이 있고, 그리고 하지 불안증, 레스트리스 렉이라고 해서 발을 떠는 것도 유전적으로 13%의 그러한 이제 유전과 관계가 있는 거죠, 유전자와. 그리고 내당, 소위 이제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 락토스의
불내증이죠. 그걸 갖다 못하는 그러한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은 22%, 그 서양인에도 22%고 한국 사람한테는 엄청 더 높습니다. 편두통의 경우에도 뭐 상당한 그 가족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절대 음감이라고 하는 것도 14%의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그것을 갖다가 저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유전 그 염색체에 있는 거죠. 게놈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게놈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느냐? 도서관 하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권짜리 책, 1000페이지짜리 책이 한 권에 1000페이지가 되는 것을 1000권 정도 되는 그러한 하나의 도서관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게놈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1986년에 처음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갖다가 플랜한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의를 했습니다. 사람들끼리 또 싸우기도 하고 경론을 벌이면서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좌우간 인류는 위대한 도전을 해서 이 도서관에 있는 1000권의 책의 모든 글자들을 다 알아내기로 마음을 먹고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1990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1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2000년 6월 달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의 이쪽에 이제 그 프랜시스 콜린스는 퍼블릭 섹터 쪽의 수장으로서 정부 쪽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컨소시엄을 이끌어온 사람이고 이쪽에 크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사람은 셀레라라고 하는 회사로서 이걸 갖다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런 일로 해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습니다. 초안이 만들어지고 결국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300년 과학 왕국이라고 할까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300년 동안 인류에게 엄청난 것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류를 정말 엄청나게 고양시켰다 그럴까요? 아주 좋은 그런 것을 한 것이 바로 휴먼 지놈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300년 과학 왕국의 왕관의 가운데 있는 보석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몸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사실 매뉴얼은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중에 몸을 고치려고 그래도 그걸 요구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 하도 급하게 쫓겨나오는 바람에 그걸 못 얻는 상태에서 이제 인간이 이걸 갖다가 이제 얻게 된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나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가 주도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과는 조금 약간 다른 결로 약간 생뚱맞은데 노인 인구의 증가가 엄청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 때문에 의료비의 상승이 보통이 아닌 그러한 것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이걸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과연 이 노인 인구의 증가가 가져오는 의료비 상승을 견딜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총 GDP의 17.6%를 의료비로 씁니다. 근데 2025년이 되면은 25%를 쓰게 되고 2050년이 되면은 37% 정도를 이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18% 정도를 가지고 굉장히 아주 버티고 있는데 2050년, 60년이 되면 37%, 50%까지 간다고 하면 거의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돼서 모든 나라가 이제 거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로닉 디지즈, 이제 이게 다 만성병 때문에 그러는데 암이나 당뇨, 치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상황이 되고, 미국의 경우에 모든 의료비에 4달러를 쓰면 3달러가 만성병을 치료하는 데 쓴다는 것이고, 그 1년의 코스트가 1.8조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은 1,875조 원을 갖다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비를 줄이지 않고서는 이 미래가 없다, 이렇게 해서 2015년에 연두교수에서 정밀의학 원년을 선언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태어난 사람들은 120세까지 살게 될 것이며 당뇨나 암의 문제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인 인구의 증가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관 이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이 어떤 자기의 생활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 예측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서, 현재 보통 의학이 하는 이러한 그 과학적 집단 의학에서는 이 도저히 저효율 고비용의 의학을 당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이 아주 선언을 하고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성병은 아니지만 이러한 개인별 그런 의학이 주는 아주 엄청난 미러클 같은 아주 이 굉장한 그러한 치유 효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리 트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비오리 트윈의 경우에 잘 안 되네. 그 이제 비오리 쌍둥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왼편에 그 두 사람의 그 이제 쌍둥이가 있죠. 성별이 다른 이난성 쌍생아인데, 결국 이 디스토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디스토니아는 도파라는 약을 주는 건데, 도파라는 약을 줬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덜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유전병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 지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둘 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경로상의 문제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도파와 함께 세로토닌을 주고 나니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트램폴린 하고서 지금도 뭐 모든 게 정상으로 돼서 이제 이 비오리 트윈 스토리가 있고, 닉 볼커 스토리는 태어나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뭐 160번의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도저히 이 어떤 뭐 감염 이런 것 때문에 칸을 막아놓고 이렇게 있던 애가 결국은 문제를 이제 게놈 분석을 해보니까 XIAP라고 하는 쥐인이 잘못된 걸 알고, 이것을 골수 이식으로 완전히 치료를 한 다음에 야구를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거는 유전병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이제 만성병보다는 여기서 이제 하긴 하지만은, 만성병의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약을 먹으면 이게 뭐 대부분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결과를 보면 약간 좀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현재 잘 팔리는 10대 약을 갖다가 보면,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약이 이 파란색이 맞는 거고, 이제 빨간 것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25%, 4명 중에 1명이 약효가 있는 경우가 가장 잘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레미케이드라든가 이런 크론스 디지즈, 엠브렐 이런 것들하고 아까 있는 그러한 몇 가지 약들을 제외하고는 10명 중에 하나, 20명 중에 하나니까 5%도 안 맞는 약인데, 사람들이 그 약을 찾아서 길거리, 맞지도 않는 약을 찾아서 길거리를 갖다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그 일들을, 그리고 또 약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그 약 부작용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고, 우리나라도 뭐 관절염 약을 먹으면 속이 다 뒤집어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방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프리시전 메디신 이런 걸 정리를 하면, 프리시전 메디신은 지노믹스라고 하는 어떤 유전체 정보, 그 다음에 EMR이라고 하는 질병 전자 차트, 병원 기록이죠. 자기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 유전 정보죠. 자기가 이제 몸의 자기의 특성,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질병이 생겼으면
그러한 것들을 갖다 매치를 시켜서 이 질병이 유전자에 어디에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생겼는가를 알게 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유전자만 봐도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이 걸릴 것이라는 걸 예측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라이프로그라 그래서 생활 습관의 모든 것들, 웨어러블을 차고 다니면서 잠을 얼마나 자고 걸음을 얼마나 걷고 이런 걸 갖다 다 집어넣으면은 정말 정확한 그러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것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이제 나오게 됨으로써 프리벤티브 메디신, 프레딕티브 메디신, 퍼스널라이즈 메디신이 되고 나중에는 지금 의학 혁명이 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의학의 경우에는 의사가 좌쥐의 역할을 했습니다. 판정관으로 뭐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뭐 이제는 이게 뒤집어져서 결국 의사는 정보를 잘 케어해주는 케어 기버의 역할을 하게 되고 환자가 그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참여를 하는 소위 참여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사로서는 달갑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정밀의학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소위 유전 정보가 백인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에 96%의 정보가 코케이션 베이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4%만 다른 인종이었던 거죠. 그것이 2016년에 81%로 줄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대부분이 이 백인 정보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 정밀의학의 아시아라든가 히스패닉이나 이런 쪽에서는 쓰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깔려 있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아시아인 어떤 그 정밀의학 계획, 에이시안 프리시전 메디신 이니셔티브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한국인 게놈 지도를 완성한 게 무슨 한국 사람을 그냥 한번 해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의 어떤 산업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미국의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고 아까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도 그 이제 클린턴하고 같이 얘기하신 분인데 이분이 2015년에 한국에 와서 저희 실험실에 와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끝에 이제 계신 분이 이제 김정일 교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여기 김정일 교수가 있고 이제 저하고 프랜시스 콜린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에이시안 프리시전 메디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거의 이제 될 뻔하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것이 실제로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에이시안 정밀의학 계획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한국인 게놈 지도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된 것이 3번의 시도를 하고 3번의 시도가 다 성공을 해서 네이처라는 게 이제 논문을 나가게 되고 마지막 시도는 4달에 네이처에 이제 페이퍼가 나옵니다. 이게 2번에 이제 지금 기존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간 게놈 레퍼런스 표준 게놈에다가 이 저희가 한국 사람을 한 걸 갖다가 보통 한 150개 정도의 짧은 조각들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 뭐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2009년에 저희가 이런 걸 해서 이 처음으로 이제 네이처에 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주장한 게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 인류는 4대 인종이다. 그래서 이 코케이션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했는데 이 중국 사람들까지 해서 3대 인종으로 해서 된 걸 갖다가 아시아는 북방계와 남방계가 다르다. 그리고 한국인은 그 북방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걸 그 네이처에 내게 됐습니다. 근데 네이처가 결국은 우리의 입장을 갖다가 이제 지지를 해서 4개를 갖다가 인류는 4대 인종이라는 걸 통해서 이 논문을 억셉트하게 됐고 그때 이제 밑에 있는 스티븐 킹스모 교수가 많이 도와줬고 이 일은 김정일 교수가 거의 아주 헌신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잘 마무리를 한 그런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이제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이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10년이 지난 후에 결국 우리가 제가 이제 네이처를 갖다 이렇게 정기 구독해서 보는데 갑자기 화보를 갖다 이렇게 펼쳐 보니까 여기에 그 태극기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태극기가 왜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이 여기 빨갛게 해놓은 그 네 편의 개인별 게놈을 갖다가 한 것을 갖다 하고 한국을 갖다 표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아프리카라든가 중국은 이렇게 그 대륙을 표시하면 사람들이 아 이게 중국이다 아프리카다 아는데 한국에 아마 코리안 페니슐라를 하면 누구도 그걸 갖다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극기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네 편의 논문 중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지난 이제 10년 동안 나온 지 10년 동안 37편의 마일스톤 페이퍼를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 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어프로치는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그런 걸 갖다 해보자. 그래서 아시아인의 특히 북방계 아시아인의 완전히 어떤 그 예를 들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 할 때 3조의 3천 명의 과학자들이 3조 원의 3천 명의 과학자들이 이걸 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의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이걸 해보자. 단지 이제 기술들이 좀 좋아져서 이거를 이제 2014년에 할 때 어떤 한 회사가 저희한테 와서 굉장히 안정된 긴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는 롱 리드라 그러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 그 기술을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성공시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이 신문을 갖다가 이걸 다 그 한 줄 한 줄을 잘라가지고 그걸 읽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신문을 복원시키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2014년부터 거의 2개월 동안 뭐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2009년에 발표한 거는 거의 뭐 저희로 봤을 적에는 그때는 이제 같이 뭔가를 갖다 해나가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경쟁적으로 하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일을 갖다 이제 한 것입니다. 뭐 전문적으로 이걸 얘기하면 상당히 지루할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존에 만들었던 이런 그 레퍼런스 지노메는 갭이라고 해서 이 구멍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구멍들을 갖다 거의 갭을 다 메꿔가면서 아주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엠바고가 풀리고 2016년 10월에 발표하기 전날 네이처에서 연락이 와서 내일이면 엠바고가 풀리는데 우리가 네 논문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에다가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붙여서 주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느냐. 그래서 그걸 읽어봤더니 뭐 엄청난 찬사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중요한 것만 하면 이것이 The Most Contiguous Human Genome이라 그래서 여태까지 나와 있는 지놈의 가장 정확한 지놈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종별 population specific한 레퍼런스로서 처음이고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논문에 대해서만 간혹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도에서 내달에 나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지노 아시아 100K라고 해서 10만 명의 아시아인을 하는 그러한 아시아 지금 프로젝트에 저희가 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논문으로 하를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그 GA100K라고 하는 게 지노 아시아 10만 명 계획이고 이것이 이제 어떤 1,700명의 아시안 사람들의 64개국의 그 사람들을 그리고 200명의 아주 그 고립 부족들 아주 뭐 필리핀이나 이런데 아주 그 섬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일천연구소하고 그다음에 마크로젠 그다음에 난양대학하고 인도의 메드지놈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제넨텍 이런 대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사이언스 그 보드의 PI로 이제 공동 PI로 같이 있고요. 이제 여기 또 그래서 이 아시아 인구의 그 이거 특징을 보면 보통 이쪽에 아프리카나 유로피안하고 달리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남부 아시아라든가 남동 아시아라든가 그다음에 노스 이스트 에이션 이게 엄청나게 다양하고 여기 몽골 사람들의 이걸 갖다 이제 빨간 이제 붉은색으로 해서 보면 이 몽골이 퍼져나간 것들이 이렇게 네이티브 아메리칸하고 이쪽
척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목의 유전을 하는 걸 가지고 보면 목의 마이토콘드리아는 4개의 기본 타입이 있습니다. 유로피언이 있고 아프리칸이 있고 여기 남방계 아시안, 그다음에 북방계 아시안이 이렇게 색동호처럼 이제 좀 화려하죠. 근데 이 4개가 이제 섞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로피언이 아마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인도까지 이렇게 침하면서 들어올 때 이제 섞여가지고 간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북방계 아시아인이 알라스카로 넘어서 이쪽에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어떤 연두 쪽의 그 특정한 미토콘드리아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필리핀하고 이쪽까지 내려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엔시스트리를 갖다 이제 알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한 그 인간 한국인 지도라든가 게놈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아까 얘기한 노인 인구의 증가를 대처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거죠. 지노민서 수료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걸 좀 보면 결국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이 어떤 세상을 바꾸는 기술 10대 기술을 하는데 작년에 10대 기술의 9번째 유전자 점성술이라는 걸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어느 그냥 이게 그냥 재미있다 이런 수준을 떠나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유전자 검사가 이 사람들한테 이제 아주 좋은 효과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보통 한 25%에서 30%의 예측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명 중에서 치매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25명이나 30명에선 분명히 유전자를 보고 알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걸 늦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죠. 당뇨서부터. 그래서 이러한 만성병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8년 근처에 이러한 소위 소비자 주도의 유전자 검사를 이제 그것이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좀 해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1.0 이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까맣게 돼 있는 걸 보니까 거의 문제가 없고, 근데 빨간 게 1.0이 아스마, 천식이 좀 있는데 전 천식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았는데, 한 가지는 심방세동이라 그래서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도 이제 안 좋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좀 자세히 보고 나니까 결국은 심방세동 2.99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변이가 거의 없고, 그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심장 마비에 잘 걸린다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저한테 2.99라는 걸 줬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은 그러한 변이가 아시아 사람들에서는 30%가 넘게 갖고 있고, 그 사람들에서는 이러한 심장마비의 그것이 빈도가 보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면에서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인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23andMe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그 유전자 검사를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2008년에 알고 싶으면 침을 뱉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파티 같은 데서도 침 뱉고 이래가지고 검사를 이제 한 거죠. 2008년에 타임즈가 선정한 최고의 기업, 이제 새로운 발명된 기업이다 해가지고 이제 상도 주고 그랬는데, 이 엔시스트리라고 하는 회사와 23andMe가 다 합쳐가지고 미국에서 2018년에 2천만 명이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4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5%, 인구의 5%가 넘었고, 그것은 일종의 싱귤라 포인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10%를 넘고, 조금 더 내년쯤 지나면 아마 내년 말쯤엔 1억 명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험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마크로젠이 한 6만 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중에 또 마크로젠도 이 아마존의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이 2개의 상품을 제네틱 테스팅하는 걸 갖다가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경쟁을 서로 이제 하는 거고요.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1,000만 명 한반도 지노움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정부에서 돈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컨슈머가 직접 50불씩 돈을 자기 걸 내면서 자기 그걸 이제 해결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00만 명을 하는데 1,000만 명의 대개 그 분포는 남한 쪽에 400만 명, 그리고 이건 50불씩 다 내게 하는 거죠. 북한의 400만 명은 이제 정부가 이제 북한을 도와주는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북한을 완전히 텔리메디슨이라고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바꿔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에 사는 아시아 사람들, 그래서 이 200만 명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에 사는 아시아 사람들은 EMR이라고 전자 차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무슨 아시아 사람들 우리가 찾아서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전자 차트가 없어요. 그러면 질병 기록을 매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북한을 갖다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북한을 테스트 베드로 해서 5년이 지나면서 이것을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아시아 45억의 그 아시아 인구에게 줄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앞으로 유니파이드 코리안 프리시전 메디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분당병원의 HIP 센터라고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파크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건물 속에서 있고, 그리고 마크로젠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홍우재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